방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김 씨는 바깥 공기가 이상하게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꼈다. 분명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은 공기였지만 그 안에는 방 안에 있던 무거운 밀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의 기운이 있었다. 이 복도는 익숙한 길이었지만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다. 그 흔들림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여전히 방 안의 진동을 기억하고 그 여운을 계속 떠올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복도를 지나며 뒤에서 문턱이 천천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인데도 공기의 밑부분에서 가늘게 풀려 나오는 기운이 있었고 문 아래쪽 틈새로 빠져나오는 듯한 아주 낮은 떨림이 발목을 스쳤다. 그 떨림은 방이 아직 덜 닫혔다는 증거였고 그 사실이 김 씨의 걸음을 더 빨라지게 만들었다. 아파트 현관을 지나 복도 끝으로 향하는 동안 김 씨는 이상하게 주변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 윗집에서 나는 발걸음 소리, 미세한 생활음들이 모두 멀어져 있었다. 마치 2층 전체가 일시적으로 공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소리가 공중에서 흩어지고 있었다. 김 씨는 계단을 내려가며 손잡이를 짚는 느낌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금속의 차가움이 전해져야 하는데 손끝에 닿는 감각이 일정하지 않았고 손잡이를 따라서 흐르는 결이 계속해서 끊어졌다. 이어지는 듯한 이질적인 감각을 남겼다. 마치 손잡이의 표면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부정확한 촉감이 손을 스쳤다. 지하층으로 내려갈수록 공기는 조금씩 더 안정되기 시작했다. 생활음이 다시 들리고 주차장 특유의 낮은 울림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 안정이 정상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단지 방에서 느낀 압력과 비교했을 때 이곳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층일 뿐이었다. 주차장을 지나 밖으로 연결되는 문을 열자 바깥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차가운 겨울 공기 특유의 팽팽함이 있었고 그 팽팽함이 방 안의 잔향을 차단해주는 것처럼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기가 맑아진다고 해도 문제의 핵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아래층의 흔적은 여전히 김 씨를 따라오고 있었고 그 흔적은 실루엣이 남긴 결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주변을 따라다닐 것이 분명했다. 김 씨는 그대로 길을 따라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 사람, 예전에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준 그 사람, 그때는 단순히 의심스러운 현상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조언 정도로 들렸지만 지금은 상황의 본질이 훨씬 더 깊어져 있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면 이 흔적의 의미를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 다다르자 김 씨는 주변의 공기가 흐려지는 느낌을 받았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였지만 유독 주변의 소리가 약하게 들렸고 길가의 가로등이 천천히 흔들리는 모습이 이상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방에서 흘러나온 잔향이 아직 김 씨의 주변을 따라다니며 모든 층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잠시 후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고 김 씨는 자연스럽게 탑승했다.
버스 안은 평범했고 그 평범함이 오히려 이질적으로 다가왔다. 아래층에 흔적이 가득했던 방과 달리 버스 안은 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움직였고 철제 프레임의 진동이 현실적인 소리로 귓속에 박혔다. 그 소리가 김 씨의 의식을 다시 현실의 궤도로 끌어올리는 듯했다. 버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익숙한 도시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 익숙함 속에서도 어딘가 한 겹 흐릿해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다. 간판 아래에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불규칙하게 흔들리거나 거리의 가로등이 빛의 중심을 잃고 잠시 흔들리는 모습 같은 것들, 그것들은 모두 아래층의 잔향이 아직 김 씨의 주변에 머물러 있다는 또 다른 증거였다. 버스가 몇 정거장을 더 지나 김 씨는 목적지 부근에서 내렸다. 밤 공기는 이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고 그 차가움이 김 씨를 감싸며 방 안에서 잔류하던 불안정한 감각을 조금씩 씻어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잔향이 약해지는 것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김 씨는 골목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길은 조용했고 가로등 아래로 드리워진 그림자들은 차분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골목 끝에 다다를 때쯤 하나의 그림자가 잠시 방향을 바꾸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김 씨는 그 지점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움직임은 아주 짧았지만 그 속에는 방 안에서 느꼈던 겹쳐진 층의 흔들림과 같은 결이 있었다. 그러나 김 씨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답은 그에게 있었다. 골목 끝의 작은 건물 앞에 서자 그 건물 안에서 새어나오는 조용한 기류가 느껴졌다. 김 씨가 예전에 방문했던 그곳, 그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 아래층에 대해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 그리고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줬던 사람. 김 씨는 문 앞에 섰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손을 대자 천천히 안쪽으로 열렸다. 그 순간 방 안의 잔향과는 완전히 다른 침착한 공기의 무게가 김 씨를 맞이했다. 김 씨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의 기운이 왜 자신을 다시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이제 정확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며 안쪽의 기운이 천천히 흘러나왔다. 그 기운은 김 씨가 조금 전까지 있었던 방과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었다. 아래층의 잔향처럼 무겁지도 않았고 일반적인 공간처럼 가벼운 공기도 아니었다. 마치 무게의 중심이 고르게 퍼져 있는 것처럼 평범함 속에서 특유의 균형이 숨어 있었다. 김 씨는 신발을 벗고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바닥은 삐걱거림 없이 단단했고 기운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었다. 특히 이 방은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김 씨는 그 차이를 즉시 알아차렸다. 아래층의 흔적이 전혀 머물지 않는 공간. 이곳은 그러한 특성을 지닌 몇 안 되는 장소였다. 안쪽의 작은 공간에는 규칙적으로 배열된 물건들이 있었고 벽에는 아무 장식도 걸려 있지 않았다. 바람이 스치지 않는 정적이었는데 그 정적은 죽은 공간의 정적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모든 감각을 집중하는 것 같은 정적이었다. 김 씨는 방의 중심에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여기에는 아래층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어디에도 결이 흐르거나 그림자가 흔들리는 지점이 없었고, 모든 사물은 마치 현실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듯 했다. 이 안정된 구조는 김 씨가 방금 전에 겪은 공간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조용한 방 안의 공기는 특정한 흐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 흐름은 시계의 초침처럼 정확한 간격으로 움직였는데, 그 리듬은 김 씨가 가진 감각과 맞물리며 서서히 평온을 만들어냈다. 이곳은 아래층과 닿지 않은 공간이었으며 그 이유를 김 씨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방은 이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진 장소였다. 방 한쪽에는 낮은 테이블 위에 현대식이 아닌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특별한 기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기억을 반영한 것도 아니었다.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던 물건들, 그것들은 일정한 결을 갖고 있었으며 그 결이 이 방의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듯 했다. 김 씨는 그 사람의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는 예전과 동일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훨씬 묘하게 느껴졌다. 마치 김 씨가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준비된 기운을 내뿜고 있었고, 그 기운은 말 없이도 지금부터 들어야 할 이야기를 이미 정리해 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 사람의 집은 그의 의지와 경험이 겹쳐진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아래층에 흔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식으로 매우 단단한 층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김 씨는 그 구조를 눈으로 보지 않아도 몸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그림자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김 씨가 방 안의 중앙에 서는 동안 그 사람은 작은 책을 천천히 덮었다. 책은 오래된 종이로 만들어진 듯한 느낌이었고, 그 표면에는 조각 같은 흔적이 가볍게 남아 있었다. 그는 책을 옆으로 밀어놓고 손끝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 손끝에서 나오는 기운이 공기를 가볍게 진동시키며 방 전체의 무게를 고르게 정리해주는 듯했다. 그 사람은 시선을 들지 않았지만 김 씨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운을 바탕으로 김 씨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려는 듯 공간 자체가 조용히 준비되는 느낌이었다. 김 씨는 방 안에서 이 공간이 왜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아래층에 영향이 닿지 못한다. 실루엣도, 결도, 그림자의 흔들림도 이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이 방을 그런 구조로 유지해온 것이다. 이 안정된 공간에 서자 김 씨가 방금 전에 겪은 실루엣의 강렬한 흔적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밀려오던 잔향이 느리게 풀리며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곳의 결이 김 씨의 결과 맞물리며 한 층씩 안정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안정이 찾아온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 안정된 공간에 서게 되면서 방금 전에 있었던 실루엣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김 씨는 몸을 돌려 문이 닫힌 방향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문 뒤편에 남아있는 결의 흔적이 지금도 밖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을 것이다. 이 방은 안전했지만 방 밖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김 씨를 선택한 아래층의 존재는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 그 사람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손끝을 멈추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방의 공기는 잔잔하게 흔들렸고 공간 전체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듯 집중하는 무게가 더해졌다. 김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 사람은 김 씨가 겪은 실루엣의 존재가 단순한 귀신이나 잔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의 자세는 차분했고 심장박동의 속도조차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래층의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과 맞닿는지 이미 본 적 있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김 씨는 이 공간에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의 결이 방금 전 실루엣과 전혀 다른 결이라는 걸 알았다. 그의 결은 실체가 있었고 뿌리가 있었으며 지나온 시간의 무게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아래층의 움직임과 겹치는 부분을 아주 일부만 남겨놓고 있었다. 그 사람은 강 씨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결에서 강 씨라는 존재가 아예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는 강 씨를 실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아래층의 구조가 만든 껍데기처럼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 그 마음의 방향성은 김 씨에게 중요한 힌트를 주었다. 강 씨는 아래층 실루엣의 본체가 아니었다. 단지 선택받을 대상을 끌어오기 위한 매개였을 뿐이고 김 씨가 그 선택의 중심에 올라섰을 때 강 씨는 이미 의미를 잃었다. 공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사람의 주변에는 진실에 가까운 분위기가 돌고 있었다. 그 분위기는 마치 아래층의 존재가 가진 구조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듯한 특유의 익숙함이 있었다. 그는 아직 입을 열지 않았지만 김 씨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 사람은 아래층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 김 씨가 보기 전부터 그 구조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지금도 그 흔들림이 김 씨에게 얼마만큼 닿았는지 그 결만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방 안의 정적은 더 깊은 층으로 이어지는 문턱처럼 느껴졌다. 그 문턱을 넘기 전에 김 씨는 자신이 맞닥뜨릴 이야기가 더 이상 가벼운 경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김 씨에게 다음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차분하게 가라앉자 김 씨는 자연스럽게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그동안 몸에 남아있던 아래층의 진동이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고 그 잔향이 서서히 밖으로 흩어지는 과정이 이어졌다. 이 방은 그 잔향을 흡수하지도 밀어내지도 않았다. 그저 중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김 씨가 가져온 흔적을 자연스럽게 분리시키고 있었다.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알고 있음이라는 느낌이 조용히 퍼져 있었다. 그 기운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김 씨가 느끼기에 그는 아래층의 구조를 본 적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주변 공기는 지식의 무게를 품고 있었고 그 무게는 지금 김 씨가 겪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방 안의 그림자는 여전히 고요했고 천장의 결도 완전히 고정된 형태로 유지되어 있었다. 이 공간은
아래층의 흔적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실루엣이 남긴 결들은 문 밖에서 멀어져 있었다. 이 고요함은 단순한 공간의 정적이 아니라 누군가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결계 같은 정적이었다. 김 씨는 방 한가운데서 몸의 중심을 다시 가다듬었다. 조금 전까지 흔들리던 의식이 이곳에서 안정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마치 이 방의 결이 김 씨의 결과 자연스럽게 맞물려 아래층에서 올라온 흔적을 분리해내는 과정처럼 느껴졌다. 그 사람은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고 그조차도 움직임 하나 없이 공간의 흐름을 통해 김 씨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김 씨는 마음속에서 이유를 정리했다. 지금 자신이 여기 온 이유는 단순히 좋지 않은 기운을 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아래층과 연결된 구조가 무엇인지 이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방금 전 방 안에서 보였던 실루엣은 분명한 경고였다. 그것은 아래층의 어떤 존재가 김 씨를 향해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증거였다. 그 목적은 이전의 그림자 존재보다 훨씬 명확했고 실루엣은 그 목적이 처음으로 형태를 드러낸 장면이었다. 방 안의 정적이 조금씩 밀도를 갖기 시작했다. 김 씨는 그 변화를 느끼며 그 사람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말 대신 공기의 농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김 씨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준비를 했다. 한동안 방 안에는 둘 사이에 흐르는 조용한 리듬만 있었다. 김 씨는 그 리듬이 아래층의 리듬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래층은 균형 없는 파동을 만들지만 이 방은 균형을 잡으면서 파동을 분석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방의 결이 김 씨의 몸에 남은 떨림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그 사람의 손끝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마치 공기의 층을 가르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 손끝에서 흐르는 결이 방 안에 퍼지더니 김 씨의 결과 맞닿아 부드럽게 파문을 하나 만들었다. 그 파문은 김 씨 몸 안에 잠들어 있던 불균형한 결을 조금씩 흔들어 아래층의 잔향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말없이 그 파문을 관찰하듯 손끝을 멈췄다. 방 안 공기는 조금 더 두터워졌다. 그 두터움은 불안이나 긴장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열리기 직전의 중압감이었다. 김 씨가 깜빡이는 그림자를 보고도 패닉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한 이유가 이 순간에서 더욱 선명해졌다. 김 씨는 감정의 곡선이 낮은 사람일 뿐 아니라 결의 구조 자체가 아래층과 연결될 때 흔들리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람은 김 씨의 결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한 듯 천천히 손끝에서 결을 거두었다. 그때 방의 공기가 아주 얇게 수축했다. 이 수축은 단순한 바람의 흐름이 아니었고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신호였다. 김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몸의 중심을 잡았다. 방 안에 흐르는 기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아래층의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특유의 진동 같은 것이 김 씨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그 진동은 불안이 아닌 설명의 진동이었다. 그 사람은 김 씨의 결을 읽으며 침묵 속에서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는 듯했다. 그 확인의 순간이 지나자 방 안의 그림자들이 아주 미약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아래층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이 방이 가진 고유한 결이
김 씨의 결과 공명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김 씨는 알았다. 강 씨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아래층이 김 씨에게 닿기 위해 필요한 척결의 매개체였을 뿐이었다. 강 씨 개인의 감정이나 사연이 이번 흐름의 중심이 아니었다. 강 씨는 이미 아래층에 먹혀버린 껍데기였고 그 껍데기를 통해 아래층은 김 씨를 확인한 것이다. 그 사람은 강 씨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꼈던 이유가 있었다. 그는 강 씨를 인간으로 보지 못했다. 그의 결에서는 강 씨가 진짜 사람의 결을 잃은 존재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아래층에 닿아버린 자는 더 이상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다. 겉모습이 사람일 뿐 그 내부의 결은 완전히 다른 층에 속하게 된다. 김 씨가 아래층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강 씨 때문이 아니었다. 그 사람의 결이 말하듯 김 씨는 원래부터 아래층과 닿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구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지만 아래층이 찾는 결의 조건을 정확히 만족하고 있었다. 김 씨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감정의 파동이 거의 없는 그는 이 사실 또한 흔들리지 않고 받아들였다. 그 특징이 아래층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방 안의 기운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김 씨의 결 속에서 하나로 정리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아래층의 실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실루엣은 단지 그 입구에 선 그림자였다. 진짜 아래층 존재는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문이 언제 열릴지, 어떤 형태일지 그 사람조차 완전히 알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김 씨는 이미 그 문턱에 서 있었다. 다음에 열리는 문은 그 실루엣이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가 김 씨의 결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